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은 비서가 맞지 않느냐라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들어보시죠. 비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서 맞잖아요. 왜 비서가 아니죠? 혹시 이재명 대표는 그 비서란 말이 과거 자기가 경기도와 성남에서 몸종 부리듯이 부렸던 공직자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비서가 아니라 부정부패 범죄고 인간 학대입니다. 몸종 다루듯이 했던 공직자들이 이렇게 남아있고 배우자실이라는 기상천외한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사람들을 넣고 자기 배우자를 보조하게 했고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을 양지에 단수공천한다? 너무 일관성이 있잖아요. 비서란 무엇인가? 비서론인데 진수 의원님,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연일 아니 비서가 맞는데 그리고 비서가 나쁜 게 아닌데 비서가 아니라고 저렇게 하는 걸 보니 이 대표가 생각하는 비서라는 말은 자기가 몸종 부리듯이 부리던 공직자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비서라는 말에 이른바 과잉반응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발언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과하게 대응하는 거 아니냐라는 조금 지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저거 역시 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자초한 게 아닌가 싶어요. 권양엽 후보 공천을 두고 충분히 국민의힘에서는 할 만한 비판이나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대고 이재명 대표가 너무 과잉되게 반응하고 또 법적 조치까지 한다 이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이렇게 되치기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속실이라고 하는 거는 통칭 비서실이고요. 거기서 근무하는 모든 분들은 다 비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비서라고 해서 굉장히 하급직이 아닙니다. 네. 요즘은 비서도 다 전문직인 것이고요.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신 얘기 중에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비서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몸종을 의미하는가 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이유가 저는 왜 그 법카로 온갖 저 집안의 집사 역할을 하신 분 있잖아요. 이번에 거의 실형 받고 배모 씨. 예, 배모 씨. 그분 정도가 비서지 다른 분들은 비서는 아니다. 지금 저 직제표에는 라고. 비서실로도 분류가 돼 있긴 하네요. 네. 이렇게 비서실. 아니 저게 우리 보통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저렇게 부인하고 하다 보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런 비판을 하는 것인데 네. 저는 애초에 저 권양엽 그 후보에 대한 공천 전략이 너무나 어설프고 세련되지 못해서 벌어진 이런 해프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강하게 반박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의원, 장경태 의원, 김승원 의원 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선거를 앞두고 지금 횡행하고 있는 허위 사실이라든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발언들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가벼운 입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을 알지도 못하면서 단순한 외부 사실만으로 당사자와 그리고 민주당을 명예훼손 모욕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한마디 거들었는데요. 들어보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 후 버려질 카드다. 이렇게 주장했군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엮이는 것 자체가 만나기 저희는 손해라고 보고요. 아,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총선 이후에 버려질 카드 아니겠습니까? 공약이라든지 그러니까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임기도 없는 분에게 아하. 무슨 한동훈표 경제, 한동훈표 외교, 한동훈표 안보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내용 없는 분과 또 허수아비한 할 수 없고요. 예. 오히려 저는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용서회담 안 합니까? 김용주 의원님, 이 권영엽 후보와 어쨌든 서동용 의원 간에 다시 이 공천 번복이 이루어졌고 경선 붙이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현역 서동용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공정하게 경선하기로 됐으니까 문제 없네요. 공정하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까? 내부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미 지난번에 한번 교류본 분들입니다. 그래서 신인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권양엽 후보한테 신인 가산점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여성 가산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또 얼마나 감점이나 뭐라 가점을 하는지에 예.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지만 만약 이런 상태 같으면 서동영 후보가 이길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박강원 의원의 경우처럼 이미 당 대표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미 다 시그널이 드러난 거잖아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고발하고 이 사람은 예. 일 잘하는 후보고 능력 있는 후보고 얼마 표 차이도 안 나는 후보다 예. 뭐 이런 예. 발언들 이미 다 이제 당원들한테 좌표가 갔다는 거예요. 예, 이미 내가 찍은 사람은 권양엽이야 예. 라는 것이 이미 다 만천하에 드러난 상태에서 근데 이 대표가 권양욱 후보자를 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 안 하지 않았습니까? 말 안 했지만 어쨌든 여성 전략 공천을 갑자기 시킨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그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서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선을 함에도 불공정하다라고 느낄 수 있겠군요. 뭐 참 애매하게 만약 이길 수 있으면 좋은데 지게 되면 애매하게 지는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저도 애매하게 지는 것.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권양엽 후보에 대한 어떤 그 언론의 반응에 한마디 꼭 하고 싶은 것은 네. 대통령 배우자실 부실장으로 언론에 났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김혜경 비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느낌이 다릅니다. 어감이 다르다. 일상적으로. 예. 예.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고 어찌됐든 원인 제공은 원래 여성 전략 공천을 이 지역에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한동훈 장관이 그게 알면서 공격하는 것이 아픔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